저에게 뉴욕 유학은 단순히 영어 배우러 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칭찬과 기다려줌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의 초대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욕 아이비는 초, 중, 고 학생들의 유학 생활을 코디하고 코칭하는 미국 교육법인입니다. 지금은 저희 타운에 있는 고등학교에 나와 있고요. 미국 학교에 다니는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이 환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황사 미세먼지라는 표현을 아예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여긴 공립학교인데요. 일단 규모가 한참 축구 시즌일 때 여러 팀이 동시에 연습과 게임을 하길래 세어봤더니 축구구장 6개 정도가 동시에 돌아가더라고요. 저쪽 정면으로 보이는 곳 위에도 축구구장이 또 있습니다. 야구장이 3개, 일반 고등학교인데도 투포환, 투창, 원반, 높이뛰기 이런 자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미국 친구들이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데요. 아마 이런 환경이 영향을 준다고 믿습니다. 아무래도 주변에 인구 밀도가 높고 뭐가 되게 많으면 기빨린다고 하죠. 그럴 일이 많으면 짜증날 일, 마음이 급해질 일이 많은데요. 여기는 학교 외부며 내부며 걷고 뛰어도 오래 걸리니까 별일 아닌 일들에는 그냥 그러려니 시간도 좀 걸리려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미국 학교에 다니면서 자기들끼리 주변에 가서 뭐 사 먹고 돈 쓰고 몰려다니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미국 대부분의 학교는 주변이 이렇습니다. 주변에 무슨 유흥가가 들어올 수도 없고요. 그리고 주변에 다 이렇게 자연 환경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환경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곳은 테니스장입니다. 코트가 10개가 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야간에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야간 조명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곳은 야구장 3개 중에 한 곳입니다. 여기는 메인 구장이 아니라서 따로 별도의 야간 조명은 없고요. 메인 구장이 있는 쪽은 당연히 야간 조명도 있고 그다음에 큰 스코어보드 판도 있습니다. 저는 저 학교를 처음에 봤을 때 학교인 줄 모르고 무슨 호텔인가 무슨 건물인가 이 동네에 저런 게 왜 있지? 이렇게 의아해할 만큼 엄청난 규모의 건물을 자랑하고 있고요. 이쪽에는 학교 메인 필드입니다. 여기에서 미식축구도 하고 이 사람들 미식축구 행사가 되게 크잖아요. 그리고 갖가지 큰 행사가 있으면은 이곳에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직장생활 그리고 미국에서 사업까지 미국 생활 31년째가 됐네요. 와, 뉴욕 아이비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17년을 이끌어온 제가 학생 시절을 다 겪었고 그 시절에 겪을 감정들,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들, 또 피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은 오랫동안 직접 제가 해왔다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왔기 때문에 꽤나 늦은 시기에 미국에 왔습니다. 2달 후면 미국에 간다고 해서 학교도 그만 다니고 미국에 가면 한국에서 배우던 국어, 도덕, 역사 등 이런 거 배울 필요 있나 싶어서 학교를 안 다니고 영어 학원만 다녔는데요. 미국 이민국에서 이민자가 너무 많다고 저희 앞에서 이민의 문을 딱 닫아버리고 무려 2년 반 동안 한국 이민자를 받지 않는 사태가 생겼습니다. 저는 학교도 그만뒀었는데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출국 전날까지 학교 꼭 다니세요.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저는 꽤 했습니다. 성적도 잘 나왔고요. 그런데 학교를 2년 반 쉬다가 미국 학교로 갔더니 더군다나 모든 수업이 영어잖아요. 제 자신감은 바닥을 치다 못해서 아예 땅을 파고 들어가는 정도로 낮아 있었습니다. 미국은 전교 1등부터 꼴등까지 한 가지 수학책으로 배우지 않습니다. 기초가 약하면 낮은 반에서 할 수 있고 수학 잘하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수학 과정까지 할 수 있어서
누구나 다시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서 수학 시간에 레벨을 골라야 하는데 그동안 쉬었던 시간에 너무 자신이 없더라고요. 더하기 빼기 하는 반으로 해달라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최소 공배수 소수점조차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아무리 미국에서 영어로 수업을 한다고 해도 더하기 빼기잖아요. 제가 더하기 빼기는 잘하거든요. 그래서 했더니 100점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막 박수를 쳐주시면서 이렇게 똑똑한 애가 있는가 하면서 막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고등학생인데 되게 뻘쭘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더하기 빼기의 시험을 여러 차례 더 봤는데 계속 100점이 나왔겠죠? 그랬더니 선생님은 물론이고 이제 반 친구들도 얘는 천재다 막 이렇게 칭찬을 해주니까 처음엔 의아하다 못해서 약간 매기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진심으로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칭찬받으면 사람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열심히 했더니 선생님이 오시더라고요. 너는 더하기 빼기 반에 있기에는 너무 똑똑하다. 이제 다음 반, 더 어려운 반으로 너를 이제 월반시킬 건데 거기 가면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너무 긴장하지 말고 지금처럼 열심히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긴장을 좀 했습니다. 고등학생인 다 쿨쩍 큰 제 손을 잡고 혹시 반을 못 찾아갈까봐 손잡고 같이 다음 반으로 가주시고 거기 선생님한테 저를 소개해 주시면서 얜 천재다. 이렇게 똑똑한 애는 이 반에 있어야 된다. 그러고 그 반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반은 곱하기 나누기를 하는 반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쉬었다고 하더라도 곱하기 나누기에서 틀릴 리는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열심히 했더니 당연히 그 반에서도 계속 100점을 맞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똑같은 상황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얘는 계속 천재다. 반 친구들도 너는 뭐 먹고 이렇게 천재니?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주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계속 100점이니까 여기서 성적을 떨어뜨리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더 높은 반으로 올라가고 그 반이 점점 더 어려워졌죠.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상당히 높은 반까지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더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유지를 하려고 스스로가 노력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칭찬은 이렇게 사람을 자라나게 하는 것 같아요. 학교 점수가 올라가니까 예전에 자신 없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이 스스로 들었었어요. 누가 고생해서 90점 이상으로 평균을 올렸는데 80점, 70점으로 떨어뜨리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인터넷 게임에 아이들이 빠지는 이유는 단순해요. 많은 경우에 인터넷 게임이 레벨업을 하거든요. 처음에 레벨이 0, 1일 때는 쪼렙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그리고 레벨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높아져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만큼 레벨업이 되면은 만렙을 찍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거기에 빠져서 계속 많은 시간을 쓰는 이유가 레벨이 올라가는 재미도 있지만 그 올린 레벨을 떨어뜨리는 게 아까워서도 계속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공부도 그런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제가 직접 그렇게 해보니까 처음에 더하기 빼기로 칭찬받고 시작했지만 고등학교에서 더 갈 수 없을 만큼 높은 수학 레벨과 그런 반에서 공부를 하는데도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게 아깝고 그것을 유지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점수를 유지하는 것, 이게 아이들이 게임에서 만렙을 찍고 만렙을 유지하는 그런 기분일 겁니다. 아마 이런 기분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게임에서 레벨업 하는 것보다 학교 성적 올리고 그 성적 올린 것을 유지해 나가는 그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겁니다. 사실 이 맛을 알면은 아이들에게 이 맛을 알려주면 공부하라고 안 해도 본인이 알아서 합니다. 그렇게 저는 미국 선생님들에게 많은 칭찬과 기다려주심과 많은 사랑을 받으며 순수하게 미국에서 받은 점수로는 전과목 평균 96점을 훌쩍 넘기고 탑10으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에게 뉴욕 유학은 단순히 영어 배우러 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칭찬과 기다려줌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의 초대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은 저희 타운에 있는 공립학교에 와봤는데요. 이렇게 주변을 보여드리면서 미국에서 사는 이야기,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했던 이야기, 또 우리 학생들이 공부해 나가고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